제이크 아저씨는 내 친구예요. 다음 주 목요일 딥스는 활기찬 모습으로 놀이방에 들어왔다. 모자와 코트를 벗어 의자 위에 던져놓고 소리쳤다. 선생님의 연구실은 12번이에요. 그리고 이 방은 17번이고요. 이 의자는 등 뒤에 번호가 있어요. 13번이에요. 보세요. 딥스는 의자를 재빨리 돌려서 손가락으로 번호를 두드리면서 말했다. 내 말이 맞다. 나는 동의해 주었다. 때때로 딥스는 세세한 것까지 꽤 까다로울 때가 있다. 그는 선반으로 다가가서 장난감 마을의 작은 집들이 담겨있는 상자를 꺼냈다. 그는 말 위에 앉아 작은 모양의 집, 공장, 교회들과 다른 건물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다 만들어진 마을, 여기저기 흩어 놓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나무들도 있었다. 딥스는 이 장난감들에 아주 열중하고 있었다. 이건 장난감 마을이야. 자, 여기에 무엇들이 있나 보자. 교회, 집, 나무, 이것들을 가지고 마을을 만들어야지. 여기 교회가 두 채 있네. 교회부터 시작해야지. 이 큰 교회를 내 작은 마을 가운데 놓아야지. 이건 조그만 도시야. 그래서 집들이 넓게 자리 잡을 수 있어. 작은 도시나 마을에는 언제든지 교회들이 있어. 교회에 뾰족탑이 보여요. 이건 집들의 세계가 될 거야. 딥스는 말 위에 앉아서 바닥에 뺨을 밀착시키고 있었다. 그는 건물들 몇 채를 움직였다. 내가 이 작은 도시를 만들었어. 작은 집들의 세계를 만들었단 말이야. 하늘이 있고 비와 부드러운 바람이 부는 거야. 계절도 생각해내야지. 지금은 봄이야. 나무들에서 잎들이 자라기 시작해서 조그맣고 조용하고 포근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야. 거리에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나무는 조용히 자라고 있어. 나무들은 여러 가지야. 나무들은 나무 기둥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 딥스는 한번 뒹굴고 나서 나를 보고 말했다. 내가 집을 더 갖고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너는 집을 더 갖고 있니? 집을 모두 써버렸어요. 이제는 더 없어요. 딥스는 대답하면서 그 마을 주위에 나무를 몇 개 더 배치했다. 이 나무는 초록색 가장자리를 갖고 있어요. 여기 서서 위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람이 지나가면서 비밀을 얘기해요. 너는 어디서 있었니? 하고 나무가 바람에게 말해요. 너는 무엇을 보았니? 나는 뿌리가 땅 속에 박혀 있어서 꼼짝 못하고 영원히 여기에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바람이 나무에게 속삭여요. 나는 한 곳에 결코 머무르지 않아. 나는 불러다녀. 오늘도 불어라 불어라. 그러면 나무는 소리쳐요. 나도 너와 같이 갈래. 나는 여기서 혼자 쓸쓸하게 서 있기 싫어. 너와 같이 갈래. 너는 즐겁게 보여. 하고 말해요. 그런데 딥스는 일어서더니 책상 쪽으로 걸어가서 책상 위에 놓여있는 그림 맞추기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는 내 발치에 앉아 조각들을 빠르게 맞추었다. 이건 피리 부는 톰의 아들 그림이에요. 학교에서 이것에 대한 노래를 배웠어요. 내가 선생님을 위해 노래를 부를게요. 딥스는 가사와 음정에 맞게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끝 하고 말했다. 너희 학교에서 그 노래를 배웠구나. 그렇지? 네. 제이는 나의 선생님이에요. 제이는 어른이에요. 선생님도 어른이니까
맨 어른들 뿐이에요. 어른들은 서로 다른 것 같아 그렇지? 정말 그래요. 너는 다른 어른들을 알고 있니? 그럼요. 학교에서는 해다 선생님과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정원사 제이크 아저씨와 우리 집 세탁을 해주는 멀리 아줌마도 있어요. 제이크 아저씨가 집 마당에 있는 큰 나무의 가지를 다듬었어요. 그 나무는 바로 내 창문가에 있는데 내 창문에서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을 만큼 자랐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 가지를 치도록 했어요. 나무가 집에 닿아서 집을 버린다고 말했어요. 나는 제이크 아저씨가 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톱으로 자르는 것을 보았어요. 다른 창문을 열고 제이크 아저씨에게 그 나무는 내 친구고 그 가지는 내게 필요하니까 그걸 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이크 아저씨는 아빠한테 그 가지는 딥스방 창문에 가까워서 딥스가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딥스가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딥스는 내가 그런 줄 알지 못했었다고 말하며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창문에 두꺼운 철망을 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제이크 아저씨는 딥스가 그 가지를 좋아하니까 집에 닿지 않도록 조금만 자르겠다고 말했어요. 아빠는 제이크 아저씨에게 내가 다시는 만질 수 없도록 창가에서 멀리 떨어지게 그 가지를 자르게 했어요. 그러나 제이크 아저씨는 내가 만지던 가지의 끝을 잘라서 나에게 주었어요. 제이크 아저씨는 내가 그 나무 조각을 내 방 안에 두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나뭇가지를 다 누가 좋아한다는 이유 때문에 집안에서 살 수 있게 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아저씨는 그 나무가 아주 오래된 느티나무로 아마 200년은 묵었고 그동안 어느 누구도 그만큼 그 나무를 좋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요, 나는 그 나무의 끝 가지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났었니? 1년 전이에요. 그렇지만 제이크 아저씨는 어쩔 수 없이 그 나뭇가지를 잘라야만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와서 창문에 안전철망을 씌웠어요. 그 사람은 내 창문하고 도로시의 창문에 하나씩 씌웠어요. 제이크 아저씨가 너에게 자른 나뭇가지를 준 것을 다른 사람도 알고 있니? 글쎄요.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아무도 그걸 만지지 못하게 할 거예요. 만지려고 하면 누구든지 발로 차고 물어뜯고 핥힐 거예요. 그 나뭇가지가 너에게 무척 소중하구나, 그렇지? 그럼요. 너는 제이크 아저씨와 오래 지냈니? 오래 알고 지냈니? 네, 내가 마당에 나갈 수 있을 때마다 아저씨와 같이 있었어요. 아저씨는 이야기를 하시고 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나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성 프란시스의 이야기도 해 주셨지요. 그 사람은 아주 오래전에 살았었는데 새, 바람, 나무, 비도 좋아했대요. 그리고 그런 것이 모두 친구였대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사람들보다 훨씬 좋아요. 딥스는 강조하면서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딥스는 방 안을 서성이며 초조하게 말했다. 나는 나무를 보고 있어요. 아직도 나무를 보고 있어요. 봄에는 잎이 돋고 비가 초록색의 생명을 주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변해요. 잎이 돋는 것은 봄이 다시 온 것이 기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름 내내 나뭇잎들은 친절하게 시원한 그늘을 마련해요. 그리고 겨울에는 바람에 떨어져 날아가요. 제이크 아저씨는 가을에는 바람이 불어와서 잎들을 데리고 세계 여행을 시키는 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언젠가는 마지막으로 나무에 남아있던 나뭇잎에 대한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 작은 나뭇잎은 바람이 자기를 잊었기 때문에 아무데도 갈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매우 슬펐대요. 그러나 바람은 다시 돌아와서 외롭고 작은 나뭇잎을 데리고 아무도 해보지 못했던 가장 훌륭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세계 여행을 마치자 그 나뭇잎은 나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집 정원으로 왔대요. 제이크 아저씨는 어느 겨울날 우리 나무 밑에서 그 잎을 찾아냈대요. 그 나뭇잎은 긴 여행으로 아주 피로하고 지쳐 있었대요. 그렇지만 그 잎은 온 세상 어디에도 나만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왔대요. 그래서 제이크 아저씨는 그 나뭇잎을 나에게 주었어요. 딥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방안을 초조하게 돌더니 내 앞에 멈춰 섰다. 나는 그 나뭇잎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지쳐있고 오래됐지만 나는 그 나뭇잎을 잘 펴서 액자에 넣어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잎이 바람과 함께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보았을 일들을 상상해 보아요. 그리고 그 잎이 보았던 나라들을 책에서 읽어요. 그는 인형집으로 걸어갔다. 잠가야지. 문을 잠그고 모든 창문을 닫아버릴 거야. 딥스야. 너는 왜 창문을 닫고 문을 잠그려고 하지? 몰라요. 딥스는 낮게 말한 후 내게로 걸어왔다. 내 구두. 그의 목소리는 예전에 무력하고 반항적인 아이의 소리였다. 선생님, 구두끈을 매주세요. 좋아. 구두끈을 매줄게. 내가 구두끈을 매주자 그는 우유병을 집어서 빨기 시작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너는 좀 슬픈 것 같구나. 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제이크 아저씨가 아직도 너희 정원을 돌보시니? 이젠 아니에요. 아저씨는 너무 늙었고 심장마비를 앓은 후에 일하는 것은 아저씨를 위해 좋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아저씨는 아직도 가끔 놀러 오시곤 해요. 정원에서 만나면 아저씨는 항상 얘기를 해 주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못 만났어요. 보고 싶어요. 그래, 보고 싶겠구나. 제이크 아저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겠구나. 그래요. 나는 아저씨를 무척 좋아해요. 아마 아저씨는 친구겠지요? 딥스는 동경하듯이 물어왔다. 친구라고 생각되는구나. 아주 좋은 친구 말이야. 딥스는 창가로 걸어가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밖을 쳐다보았다. 제이크 아저씨는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요. 아저씨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셨어요. 딥스는 교회를 가리키며 말했다. 딥스야, 너는 교회에 가 본 적이 있니? 없어요. 딥스는 재빨리 말했다. 아빠와 엄마는 교회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도로시와 나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렇구나. 그렇지만 제이크 아저씨와 할머니는 다니세요. 딥스는 말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10분 더 남았죠? 아니. 9분 더? 아니. 8분 더? 그래, 8분 더 남았어.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인형 가족들과 집을 가지고 놀래요. 딥스는 종이 한 묶음을 집어들었다. 내 집에 이걸 넣어두어야지. 그는 인형집의 방 하나에 종이를 집어넣었다.
누가 다시 문을 고쳤군요. 그래. 딥스는 다락 쪽을 손가락질 하면서 말했다. 저건 다락방이야. 그래, 그럴 수 있겠지. 어른들이 잘 준비를 시켜야지. 딥스는 이러면서 인형들 침실 속에 뉘었다. 자, 이제는 아이들 차례야. 저건 아기, 요리사, 그리고 세탁부. 세탁부는 지쳤다고 말해. 그리고 쉬기를 원해. 여기 침대가 있어. 이건 아빠 방이야.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귀찮게 해도 안 돼. 아빠는 바쁘니까. 그리고 이건 남자 침대. 이건 엄마 방이고, 이건 엄마 침대. 아이들은 각각 침대가 따로 있어. 요리사도 방과 침대가 있어. 요리사는 피곤하다고 그래. 그런데 세탁부는 침대가 없어. 세탁부는 서서 세탁기가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돼. 이 아이는 가끔 세탁실로 내려가. 왜 세탁부 아주머니는 피곤할 때 침실로 가서 쉬지 않느냐고 물어보아. 아주머니는 일하라고 돈을 주지, 쉬라고 돈을 주지는 않는다고 대답해. 그렇지만 엄마는 세탁부 아주머니가 세탁실에서 흔들 의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 아주머니가 원한다면 흔들 의자에 앉아 쉴 수 있어. 아주머니는 이 집 가족들을 위해 40년 동안이나 빨래를 해 주었어. 아주머니는 가끔 쉴 수 있어. 하나님 맙소사. 안 그래요? 라고 요리사 아주머니가 그래. 만약 소리가 나면 주인 남자를 방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말해. 그러나 요리사 아주머니는 그 딱딱한 머리를 비누거품 속에 담가버리라고 말해. 그리고 세탁실에는 아이를 위해 좋은 것이 없다면서 아이를 위층으로 올려보내. 그래서 아이는 2층으로 올라와. 바로 이때 딥스가 내 발치에 맞추어 놓았던 그림 맞추기를 모르고 차버렸다. 나는 허리 굽혀서 다시 고쳐 놓았다. 딥스는 힐끗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뭘 하는 거죠? 내가 네 그림을 맞추기를 발로 차서 피리 부는 톰의 아들이 흩어졌어. 딥스는 나를 이상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뭐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모르고 그림 맞추기를 발로 차서 피리 부는 톰의 아들이 흩어졌다고 말했어. 아, 딥스는 수긍했다. 그는 자신의 놀이에 열중하고 있는 듯이 보였지만 이 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움직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내가 그림을 똑바로 고쳐 놓았는가를 살폈다. 내가 맞춰 놓은 그림 맞추기는 딥스의 검사를 무사히 통과했다. 그는 일어서서 놀이방 문의 자물쇠를 가지고 놀았다. 잠글까요? 딥스가 물었다. 너는 문을 잠그길 원하니? 그래요. 딥스가 대답하면서 문을 잠갔다. 잠가졌어요? 그래, 이제 잠겼구나. 자, 내가 여는 것을 한번 볼까? 이제는 집에 가야 할 시간이니까. 그래요. 선생님은 내가 집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알지요? 그래, 내가 집에 가기 싫어하는 것을 알지만, 딥스야, 내가 가야 할 때가 있는 거야. 지금이 바로 그런 때야. 그는 내 앞에 서서 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네, 알아요. 내가 여기서 놀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나는 항상 돌아가야만 해요.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내 모자하고 코트, 내 모자하고 코트. 그는 내 말을 받아 번복하면서 다시 돌아와 코트를 입었다. 그는 모자를 눌러 쓰고 다시 말했다.
내 모자하고 코트. 그는 나를 다시 쳐다보았다. 안녕, 선생님. 목요일에 다시 올 거예요. 매주마다 목요일이 있어요. 안녕. 나는 그가 홀을 지나 대기실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돌아서서 안녕 하고 다시 말했다. 그렇게 어리고 조그만, 그러나 원기로 가득 찬 딥스. 나는 돌연 제이크가 생각났다. 그의 이해심과 따뜻한 친절이 이 어린아이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그는 알고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나는 상징적인 나뭇가지의 끝부분과 얇고 말라 비틀어진 작은 나뭇잎을 생각했다. 그리고 동경 어린 딥스의 질문을 생각했다. 아마 아저씨는 내 친구인가 보죠?